어느 맑은 날, 앨리스와 언니는 마당에 산책을 나갔어요. 앨리스의 언니는 책을 읽고 있었지요. 너무 지루한 나머지 앨리스는 뭘 하면 재밌을지 생각하고 있는데 하얗고 귀여운 토끼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그 토끼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앨리스는 한 번도 말하는 토끼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절할 지경이었지요. 그 토끼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고는 안 돼, 늦을지도 몰라. 서둘러 말했어요.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크게 놀란 앨리스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서 토끼를 따라갔어요. 그 토끼가 나무에 있는 구멍으로 들어가자 앨리스도 그를 따라 그 구멍으로 들어갔지요. 그러자 갑자기 앨리스는 어떤 우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 우물은 너무 깊었는데 앨리스는 계속해서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내려가는 동안 앨리스는 작은 그림들, 작은 옷장들도 봤지요. 앨리스는 마치 일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그녀는 부드러운 곳에 닿았어요. 그녀 앞에는 긴 복도가 하나 보였는데 앨리스는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어요. 복도를 따라가 보니 잠겨진 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실망했지요. 앨리스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무서웠어요. 바로 그때 그녀는 다리 3개 달린 작은 테이블 위에 있는 자그마한 금으로 된 열쇠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그 열쇠로 문을 모조리 열어보려고 했지만 그 열쇠는 문에 맞지 않게 너무 작았어요. 슬퍼하며 둘러보다가 앨리스는 커튼 뒤에 또 다른 작은 문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열쇠를 넣어 돌려보니 바로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리고 앨리스는 무척 행복했어요. 그 문을 열어보니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지요. 하지만 문의 크기가 맞지 않아 앨리스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앨리스가 테이블로 다시 돌아와 보니 병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 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것을 마셔. 앨리스가 병을 들어 그 묘약을 마셨더니 신기하게도 몸이 작아지지 뭐예요? 몸이 충분히 작아지자 앨리스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었어요. 하지만 그 황금 열쇠를 다시 가져가기에는 테이블에 닿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작아져 있었어요. 그녀는 울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바닥에 케이크 하나가 보이지 뭐예요? 그 케이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먹어봐. 호기심에 앨리스는 케이크를 조금 떼어 먹었어요. 그 순간 앨리스는 다시 커졌고 키를 가져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을 통과할 수는 없었죠. 지쳐버린 앨리스는 희망을 버리고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복도 끝에서 커다란 웅덩이를 만들기 시작했죠. 갑자기 그 하얀 토끼가 나타나 서둘러 앨리스 앞을 지나갔고 앨리스가 불렀어요. 저기요, 잠깐만요. 도와주세요. 그러나 토끼는 앨리스를 쳐다보지도 않고 빠르게 지나갔어요. 달리면서 그는 장갑과 부채를 떨어뜨렸죠. 앨리스가 그것들을 주워 부채질을 하자 몸이 다시 줄어들었어요. 바로 그때 앨리스는 미끄러져서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어요. 앨리스와 물속에서 수영하던 많은 다른 동물들은 해변 쪽으로 표류하기 시작했어요. 해변에 도착한 그들은 모두 젖어 있었어요. 그때 앨리스는 토끼를 다시 발견했죠. 이번에는 토끼가 앨리스를 하녀로 생각했고 집에서 장갑과 부채를 가져다 달라고 말했어요. 앨리스는 숲속 토끼의 집에 들어갔어요. 바로 장갑과 부채를 찾아내었지요. 그런데 테이블 위에서 또 다른 병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그 병을 보고 다시 생각했어요. 이걸 마시면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갈 수 있겠지? 그녀는 그 묘약을 모조리 마셔버렸어요.
그러나 집안에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앨리스는 커져버렸어요. 이제 어떡하지? 여기를 어떻게 나갈 수 있지? 그러는 사이 토끼는 앨리스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앨리스가 무서웠던 동물들은 돌을 던져 창문을 깨기 시작했는데 앨리스 옆에 떨어진 돌들은 작은 케이크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앨리스가 이 케이크들을 먹자 그녀는 다시 작아졌고 집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불행하게도 너무 작아져 버렸던 거예요. 불쌍한 앨리스는 너무 작아져서 숲속의 작은 덤불 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녀는 어떻게 원래 크기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저 너머에 강아지 한 마리가 보였어요. 앨리스가 그 강아지를 쓰다듬으려고 부르자 그녀는 강아지 옆에 있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깨달았어요. 하마터면 앨리스는 강아지 발에 짓밟힐 뻔했지 뭐예요. 겁이 난 그녀는 달려가다가 버섯에 부딪혔어요. 그 버섯 위에는 파란색 애벌레 한 마리가 있었지요. 앨리스는 그 애벌레에게서 그녀가 원래 크기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어요. 내가 서 있는 이 버섯의 한쪽이 너를 자라게 해줄 거야. 그리고 다른 쪽은 너를 작게 만들지. 그 애벌레는 현명하게 대답해 주었죠. 앨리스는 버섯에서 자그마한 부분을 떼어내 입안에 넣었어요. 그러자 그녀는 그녀의 발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렸어요. 보통 크기로 돌아가기 위해 이번엔 버섯의 반대쪽 부분을 떼어냈어요. 버섯의 양쪽 부분을 각각 다른 양을 먹었기 때문에 앨리스는 보통 사이즈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앨리스는 양쪽에서 한 조각씩 모두 2조각을 덧대어 손에 쥐었지요. 그리고는 조금 걸어가다가 아주 작은 집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하지만 들어가려면 다시 작아져야 했지요. 앨리스는 버섯 조각을 먹은 후 다시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앨리스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부엌을 발견했어요. 부엌 한가운데 팔로 아이를 안고 서 있는 부인이 있었지요. 그리고 바닥에는 뚱뚱한 고양이가 미소를 지으며 앨리스를 보고 있었어요. 앨리스는 웃고 있는 고양이를 처음 보았어요. 그래서 궁금한 나머지 물어봤지요. 고양이가 왜 저렇게 웃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채셔 고양이거든. 부인은 말했어요. 근데 그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부인의 팔에 안겨있던 아가는 울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부인은 아이를 앨리스에게 넘겨주었어요. 살살 흔들어서 울지 않게 하려무나 나는 가서 여왕님과 크로켓을 해야겠어. 앨리스는 아이를 받아 안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채셔 고양이가 다시 나타나 웃으면서 앨리스에게 말했어요. 너는 매드해터 씨와 마치헤어 씨를 찾아야 돼. 그치만 조심하라고. 둘 다 조금 미쳤거든.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채셔 고양이는 다시 사라졌어요. 앨리스는 화가 나서 고양이에게 소리쳤지요. 사라지는 거 그만하고 다시 나타나. 놀리지 말라고. 채셔 고양이는 다시 한번 웃으며 나타났어요. 알았어. 그럼 아주 천천히 사라질게. 고양이의 꼬리부터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이젠 얼굴만 남았어요. 앨리스는 잠시 집을 나와 마치헤어 씨의 집을 찾았어요. 마치헤어 씨는 나무 아래에서 매드해터 씨와 차를 마시고 있었지요. 마치헤어 씨는 그의 귀 사이에 건초를 올려두고 있었어요. 앨리스는 왜 귀 사이에 건초를 올려두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그리고 매드해터 씨는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 있는 생쥐는 테이블 위에 머리를 기대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생쥐가 베개인 것처럼 팔을 기대고 있었어요. 앨리스가 온 것을 본 그들은 자리가 없다고 말하며 앉으려는 앨리스를 말렸어요. 자리 많은걸요? 앨리스가 말하자 매드해터 씨가 물었어요. 왜 까마귀가 책상처럼 보이는지 알아?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지. 앨리스는 매드해터와 마치헤어의 어리석고 무리한 농담 때문에 무척 지루했어요.
지금껏 겪은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 같다고 말하며 그녀는 가버렸어요. 앨리스는 나무에서 문을 발견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황금 열쇠가 있었어요. 그 황금 열쇠로 문을 열었더니 다시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어요. 그 정원으로 들어간 앨리스는 무척 놀랐어요. 하트 여왕의 정원사들이 하얀 장미를 모두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그들은 모두 카드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앨리스가 물었어요. 저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하얀 장미들을 모조리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정원사가 대답했어요. 여왕님이 빨간색 장미를 원하시는데 자꾸 하얀색 장미가 피지 뭐니? 여왕님이 아시면 우리 머리를 잘라버릴 거야. 바로 그때 하트의 여왕이 정원에 나왔어요. 그녀의 군인들은 모두 카드 모양을 하고 있었죠. 하트의 여왕은 처음으로 본 이 낯선 소녀를 크로켓 게임을 하자며 초대했어요. 앨리스는 한 번도 이런 크로켓 경기장을 본 적이 없었어요. 고슴도치들이 공이 되었고 플라밍고들이 크로켓 망치가 되었지요. 게임을 하던 중 선수들은 고슴도치를 던지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여왕은 이 상황에 무척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발을 쿵쿵 구르며 소리를 질렀어요. 싸우는 모든 선수들의 머리를 잘라버려라! 하트의 여왕은 너무 화가 나서 크로켓 파티를 취소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들 법정으로 출발했어요. 공판은 여왕의 부엌에서 파일을 훔쳤다고 의심되는 잭 때문에 열린 것이었죠. 그 사건 현장에서는 잭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여왕은 벌을 줄 수 없었죠. 재판을 받고 잭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 하얀 토끼는 자신이 들고 있던 종이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한 여름날 하트의 여왕은 맛있는 파이를 굽고 있었고 잭이 그것을 훔쳤습니다. 왕은 그의 자리에서 소리쳤어요. 첫 번째 목격자를 부르시오. 그 첫 번째 목격자는 바로 매드해터였어요. 매드해터가 왕 앞에 증언대석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자 갑자기 앨리스가 커져버렸지 뭐예요? 흰토끼는 앨리스가 증인석에 서야 할 차례라고 발표했어요. 자신의 이름이 불리우자 앨리스는 즉시 일어섰어요. 그녀가 얼마나 커져버렸는지도 잊고서요. 그녀의 드레스가 배심원석에 달라붙어 의자가 따라 올라갔고 함께 앉아있던 배심원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여왕은 앨리스에게 아는 대로 모두 말해달라고 했죠. 전 아무것도 몰라요. 앨리스가 대답했어요. 여왕은 격노했어요. 모른다고? 당장 저 소녀의 머리를 쳐라! 그러나 앨리스는 용감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의 명령 따위는 상관없어요. 당신은 나의 여왕이 아니니 나에게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요. 앨리스가 이렇게 말하자마자 그 여왕과 왕 그리고 모든 카드들이 앨리스 쪽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비명을 지르며 그들을 잡아보려고 했죠. 그러자 앨리스 주변에 큰 소용돌이가 생겨버렸고 앨리스마저 휩싸여 날아갔어요. 결국 그녀를 둘러싼 나뭇잎들과 함께 앨리스는 다시 들판에 떨어져 버렸죠. 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앨리스, 일어나 어서. 앨리스는 잠에서 깨어나 이 모든 일이 꿈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꿈이었다니. 정말 신기한 꿈이야. 언니, 내가 꿈 얘기해줄게. 옛날에 하얀 토끼가 있었는데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남매가 살았어요. 어머니는 그들이 아주 어린 아기였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숲속 오두막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죠. 아버지는 통나무를 자르는 일을 하시며 생계를 꾸려나갔고 동시에 두 남매도 돌봐야 했어요. 몇 년이 지나고 아버지는 일과 두 남매 돌보는 일이 힘겨워지자 새엄마와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답니다. 그 새엄마의 집은 원래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녀는 가난한 남편과 깊은 숲속에 쓰러져가는 작은 오두막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싫었죠. 더욱이 그녀의 의붓 자식들도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추운 어느 겨울밤,
헨젤과 그레텔이 잠자리에 들려고 하자 새엄마와 아버지의 대화가 들렸어요. 이 겨울을 어떻게 나죠? 이젠 음식도 많지 않아요. 당신이 만약 이대로 애들을 떼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굶어 죽을 거라고요. 아빠는 무척 반대했어요. 싸울 필요는 없어요. 난 마음을 정했으니까 내일 바로 숲속에 저 아이들을 버리고 옵시다. 이것을 들은 그레텔은 울기 시작했어요. 헨젤은 그녀를 위로했지요. 걱정 마, 그레텔. 어떡하든 집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날 밤 헨젤은 몰래 나가서 주머니 속에 많은 조약돌을 주워 모아왔어요. 아침이 되자 식구들은 모두 숲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가족 소풍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걷는 동안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헨젤은 조약돌을 떨어뜨리며 돌아오는 길을 표시해 두었어요. 그날 오후 아버지와 새엄마는 모닥불을 피우고서 헨젤과 그레텔에게 곧 돌아오겠다고 말하고는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물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어둠이 깊어지자 숲에 사는 야생 동물들의 무서운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했어요. 늑대의 끔찍한 울음소리에 헨젤과 그레텔은 몸을 떨며 달이 뜨기 전까지 모닥불 곁을 떠나지 않았죠. 그들은 달빛 아래 빛나는 조약돌을 따라서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오빠 진짜 똑똑하다. 잘했어. 아이들이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무척 행복해했고 동시에 무척 놀라워했어요. 새엄마도 행복한 척 연기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결심은 변함이 없었죠. 오히려 그들이 돌아와서 화가 났답니다. 3일 후 새엄마는 그들을 다시 떼내려고 애썼어요. 이번에는 밤에 헨젤과 그레텔의 방의 문을 잠갔어요. 그렇게 헨젤이 조약돌을 다시는 모을 수 없게 했죠. 하지만 헨젤은 무척 영리했어요. 이번에는 아침이 밝아오자 어젯밤에 주머니 속에 모아두었던 빵 부스러기를 숲속으로 가는 길에 떨어뜨리며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흔적을 남겨두었답니다. 저녁이 되자 아버지와 어머니는 핑계를 대고 가버려서 그들은 다시 숲속에 남겨지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돌아오시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는 헨젤과 그레텔은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걸어가려고 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남겨놓은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빵 부스러기를 새들이 모두 먹어버렸으니까요. 그레텔은 울기 시작했고 헨젤도 처음으로 희망을 잃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길을 잃고 만 거죠. 음식도 없이 무서움에 떨며 숲속에서 3일을 버텼어요. 셋째 날이 되자 그들은 눈처럼 하얀 새를 봤어요. 그 새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지저귀었어요. 그들은 배고픔도 잠시 잊고 그 새를 따라 걸어갔지요. 그 새는 그들을 신기한 모양의 집 쪽으로 데려갔어요. 그 신기한 집의 벽은 맛있는 빵으로, 지붕은 케이크로, 창문은 캔디로 만들어져 있었고 온통 알록달록한 크림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들은 이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지요. 그 집은 엄청나게 맛있어 보였어요. 두 남매는 피곤한 것도 잊은 채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들이 이 맛있는 집을 조금 뜯어 먹으려고 하자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니 내 집을 먹으려고 하는 게? 주위를 둘러보자 귀엽고 친절한 늙은 여자가 문에 있었어요. 두 남매에게 일어난 일들을 들은 그 여자는 매우 안타까워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지요.
집의 내부는 바깥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둡고 무섭고 음침한 느낌이 들었지요. 하지만 너무 배고프고 피곤했던 그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늙은 여자는 맛있는 온갖 음식과 디저트를 가져다 주었고 두 남매는 처음 먹는 그 음식들을 먹었지요. 그날 밤 그들은 지금껏 가장 부드러운 침대에서 잠을 잤어요. 아침이 되어 두 남매는 잠에서 깼지만 그 여자는 없었어요. 그들은 여기저기 둘러보았지요. 복도 끝에 다다르자 작은 문이 보였어요. 문을 열어보니 그 작은 문 안에는 온갖 보석과 금으로 가득했어요. 그들은 무척 놀라웠어요. 헨젤은 안에 들어가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지요. 바로 그때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들이 뒤를 돌자 바로 앞에 마녀가 서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할머니는 케이크와 사탕으로 덮인 그녀의 감옥으로 아이들을 유혹하는 마녀였어요. 그들이 도망가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죠. 마녀는 헨젤의 머리를 잡아당겼고 우리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레텔을 부엌으로 데려갔죠. 내 오빠는 너무 말랐어. 네가 요리를 해서 오빠를 살찌우도록 해라. 토실토실해지면 맛있게 먹어줄 테니. 그리고 너는 절대 음식을 먹지 말아라. 음식은 모두 네 오빠만 먹이도록 해. 다른 방법이 없었던 그레텔은 그녀의 말대로 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헨젤은 영리하고 현명했죠. 그는 그 마녀를 속이기로 했어요. 매일 밤 마녀가 잠들었을 때 그는 우리 안에 구멍을 팠어요. 매일 아침 마녀는 헨젤이 얼마나 살이 쪘는지 혹은 안 쪘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죠. 그러나 헨젤은 동생이 해준 어떤 음식도 먹지 않고 대신에 그 음식들을 그가 만든 구멍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마녀는 그레텔에게 더 많이 요리하라고 시켰어요. 마녀는 참을 수 있을 때까지 며칠을 기다렸죠. 뚱뚱하건 말랐건 이제 신경 안 써. 헨젤 파이가 먹고 싶으니까. 하며 그레텔에게 갔죠. 빵이 충분히 익었는지 오븐을 한번 보려무나. 공포에 떨던 그레텔 역시 오빠만큼 현명한 소녀였죠. 마녀가 자신을 오븐 안에 넣을 것이라는 걸 알아챘으니까요. 저는 머리를 집어넣어서 빵을 볼 수 없어요. 그레텔은 징징거렸어요. 마녀는 그레텔을 밀치고 자신의 머리를 집어넣어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레텔은 온 힘을 모아 오븐 속으로 마녀를 밀어넣고는 문을 닫았어요. 그레텔은 마녀가 숨겨놓은 키를 찾았어요. 그녀는 헨젤에게 달려가 그를 바로 풀어주었어요. 오븐의 화염이 온 집을 덮기 시작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불타는 집에서 빠져나와 숲속으로 도망쳤죠. 하지만 그들은 갈 곳이 없었어요. 잠시 후 그들은 강을 건넜어요. 한 거대한 백조가 그들을 한 명씩 강을 건너게 해주었지요. 주변을 둘러본 두 남매는 갑자기 이곳이 어딘지 알아차렸어요. 그들은 최대한 빨리 집을 향해 달려갔지요. 돌아온 아이들을 본 아버지는 무척 기뻤어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는 새엄마가 그들을 숲속에 남겨두고 얼마 후 그녀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아무리 찾아봐도 헨젤과 그레텔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며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했어요. 두 남매는 아빠를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아빠의 잘못을 용서해 주었지요. 또 아빠를 위한 깜짝 선물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주머니 속에서 마녀의 집에서 갖고 온 금과 다이아몬드를 꺼내었어요.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지요. 그들에게 있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이제부터 영원히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